먼저 AI웍스가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AI웍스는 크게 세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저희 회사가 가장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셋 구축 관련 레퍼런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나 모델을 이제 검증하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좀 새롭게 신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사업이 AI 에이전트 사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고객센터 같은 곳에서 AI CC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상당 분야의 여러 가지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인공지능 모델과 저희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결합해서 정말 유연하고 정말 사람답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에이전트 솔루션을 저희가 보유하고 지금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좀 이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포지셔닝 하고 싶은 위치는 조금 더 우리나라의 AI의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조금 더 품질 높은 인공지능 데이터나 모델을 또 고객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AI 모델과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에이전트 기반으로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좀 해결해 드리면서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대로 상용화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창업을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궁금합니다. 약간 다른 일반적인 AI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창업자분들과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에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해왔고, 그 20대 때는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의 활동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 20년 차 돼갈 때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도 좋지만 뭔가 좀 기술을 결합해서 사회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기술을 활용해서 좀 보다 나은 사회,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한 회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조금 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한 회사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첫 번째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다양한 분들을 고용하면서 이분들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같이 일하는 거.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경력보호 여성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안전한 AI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여서 그런 일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취약계층의 뭐 디지털 접근성을 좀 높인다든지, 또는 케어콜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시니어분들의 약간 외로움 돕고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회사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기술이 또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이제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이제 소셜 벤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저희 회사는 또 인증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1호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도전과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더불어 회사의 성장을 이끈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었다면 함께 들려주세요. 창업자로 10년 동안 회사를 끌어들이게 되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투자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3년 동안은 전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뭐 컨설팅이나 교육 사업,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용역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서바이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회사를 이제 부스트랩 기업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렇게 지내오다가 3년이란 시간 동안 저희 회사가
한 번도 적자를 보지 않고 좀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했고, 그 3년이 끝나갈 때쯤 굉장히 좋은 투자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분을 통해서 첫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회사를 좀 규모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도 기억이 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AICC 솔루션을 가진 회사랑 이제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인수하게 됐는데, 그 회사랑 같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면서 그 회사 대표님의 진정성을 알게 되고, 또 그 회사의 강점, 또 저희 회사의 강점을 결합해서 뭔가 AICC의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 회사와 지금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나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 특히 금융권 고객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금융권 솔루션 분야의 AI 에이전트 저희가 솔루션을 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AI 데이터 구축부터 솔루션 제공까지 사업 전반을 아우르고 계신데, 각 분야의 전문성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어 AI웍스만의 통합 경쟁력을 만들어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신기하세요. 그러니까 AI 데이터도 하고, 뭐 AI 모델이나 서비스 검증도 하고, 또 AI 에이전트까지 해?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AI 데이터는 저희가 우연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좀 적합한 직무를 찾다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6년에 어떤 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일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AI 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AI 데이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구축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런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또 니즈가 좀 생겨났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과 별개로 또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일을 또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과 좀 결합을 해서 데이터와 모델을 검증하는 일을 하게 됐고, 또 데이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요즘은 그 AI 모델 성능이 데이터의 품질에서 좌우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LLM 엔진을 굉장히 빠르게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또 금융권의 AICC 에이전트 솔루션도 좀 진출을 빠르게 하게 됐고, 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저희가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면서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 서비스인 옴니 AI 에이전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인가요? 네, 저희 그 옴니 AI 에이전트는 옴니라는 뜻이 되게 이제 전지전능한 그런 뜻이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어떤 도메인 분야든지 굉장히 빠르게 모델을 파인 튜닝하고 또 그 도메인의 그 맥락에 맞는 그런 LLM을 좀 구축해드리고, 또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AI 에이전트가 고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옴니 AI 에이전트라는 이름을 좀 만들었고, 지금은 조금 더 그 AICC 분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이나 공공 분야에 저희 솔루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비즈니스 쪽에서의 AI 에이전트에 대한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 처음으로 이게 컨텍스트 어웨어니스가 되냐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객이 질문을 하면 고객의 질문에 대한 어떤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고객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듣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기존의 AICC가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AI 에이전트가 그런 이제 페인 포인트 해결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분석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LLM이라는 모델 자체가 워낙 그 블랙박스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이상한 답변을 해도 이제 어디서 잘못돼서 이게 답변이 나갔는지를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저희의 모델을 좀 브레이크다운 시켜가지고 약간 마이크로 모델 서비스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그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분석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제 제로 할루시네이션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환각 그 증세를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거의 없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계속 답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모를 경우 또는 환각 그 증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의도 파악 엔진을 통해서 조금 더 고객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또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드리면서 최대한 유연하게 답변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공공 등 특정 산업의 요구에 맞춰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고객이 얻는 특화된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되게 다양한 도메인 분야에 진출하고 저희가 저희 옴니 AI 에이전트를 적용할 때는 고객이 일단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이라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고객이 갖고 있는 문서들을 빠르게 학습시켜서 이제 RAG를 이제 신속하게 저희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그런 의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엔진을 좀 더 빠르게 좀 구축을 합니다. 요거는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처럼 뭐 100% 다 자동화되진 않고 조금 더 그 고객의 환경에 맞는 또 맥락에 맞는 데이터 구축이 좀 일부 필요합니다. 그런 파인 튜닝 작업을 저희가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진행을 하면 그 고객의 어떤 비즈니스의 도메인에 맞는 맥락 파악과 의도 파악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빠르게 이제 좀 디플로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조금 더 요약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DB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고객의 도메인 분야의 컨텍스트에 맞는 의도 파악을 좀 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적용을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구조로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민감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보호 측면에서 이제 온프레미스 기반의 그런 AI 에이전트 솔루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그 퍼블릭 LLM 서비스들, 예를 들어 챗GPT 같은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게 좀 민감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규제 혁신 등을 통해서 일부 금융사들은 좀 고객의 데이터가 좀 덜 민감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 좀 클라우드 기반의 챗GPT를 쓰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해보면은 특히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는 쪽보다 조금 더 답변을 좀 유연하게 하는 쪽은 확실히 좀 퍼블릭 클라우드 쪽이 좀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 고객의 어떤 요구 사항에 맞게 저희가 적절하게 온프레미스와 또 클라우드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저희의 일부 컴포넌트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옴니 AI 에이전트 중에 가장 고객들이 이제 사랑하시는 쪽이 의도 파악하는 엔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LLM이 들어가 있는데 고객의 질문에 대한 의도 파악을 잘 못해서 좀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기존의 LLM의 위에 저희 의도 파악하는 AI 에이전트만 컴포넌트처럼 이렇게 좀 탑재가 돼서 이렇게 좀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노코드, 로우코드 환경이 고객사의 개발 속도와 운영 효율성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로우 코드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옴니 에이전트 기능 중에 옴니 API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제 이 옴니 API는 이제 뭐 KB 카드에 실제 납품이 됐고 좀 잘 쓰고 계신데, 요 옴니 API를 쓰면은 기존의 또 기관기와 연동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그런 컴포넌트 간의 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수정 사항이 있을 때 코드를 수정하지 않으셔도 그런 API만의 수정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을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고객들이 보유하고 계신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블록 단위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키셔가지고 전체적인 업무의 플로우를 자동화하실 수 있는 저희가 그 방식으로 좀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SI 사업처럼 뭐 고객 요구사항을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씩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객들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어느 정도 컴포넌트화 해가지고 그것도 재조합해가지고 업무 자동화를 AI 기반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훨씬 더 쉽고 직관적으로 그 고객들의 비즈니스의 워크플로우를 개선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런 기능들을 훨씬 더 좀 많이 고도화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컴포넌트들도 이제 고객들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컴포넌트 재활용할 수 있는 뱅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보관이 되고 다시 꺼내서 재활용할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면 훨씬 더 고객들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에 어떤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시나요? 실제 비즈니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의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고객분들이 이제 질문하셨을 때 마스터 에이전트가 이걸 제대로 의도 파악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기존의 AI CC 솔루션이나 LLM이 제대로 의도 파악을 하지 못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뭐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뭐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가 되게 엉뚱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문제는 의도 파악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회사 갖고 있는 의도 파악 엔진의 장점은 멀티 인텐트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객이 요청 사항이 한 가지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한 요청 사항 한꺼번에 얘기해도 그 고객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요청 사항을 다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 카드사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그 의도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들을 이제 되게 이제 저희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한 90% 성능까지 뭐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되게 콜복 같은 것도 저희가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챗봇 기반의 솔루션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이스 게이트웨이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또 콜볼봇하고 연결돼서 그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콜에 대한 고객의 음성 데이터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또 답변을 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선거 때 필요한 다양한 음성 관련된 서비스들을 AI 기반으로 저희가 출시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그때그때 고객이 필요한 다양한 음성과 채팅에 대한 에이전트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옴니 AI 에이전트 도입 후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다면 도입 전후의 변화를 설명해 주세요.
네, 모 카드사의 어떤 카드 발급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상담사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활용해서 거의 100% AI 기반으로 상담을 완수하는 걸 저희가 좀 보여드렸고, 그를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좀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굉장히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생성형 AI가 창작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자동화시키고 또 효율성 극대화시켰다면 에이전트 AI는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AI가 적용되면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즈니스의 워크플로우를 AI가 이제는 제대로 해결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을 고객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의 도입은 점점 더 빨라질 것 같고 앞으로 시장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 부분 저는 또 근로자들의 업무 강도도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생산성 향상도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 또 내후년까지는 이런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이 올 거라고 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AI 에이전트 시장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AI웍스만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해외 기업, 국내 기업들도 AI 에이전트 시장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요. 저희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시장이 넓고 또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외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지원이나 타임 투 마켓에 의한 새로운 기능 개발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융사나 공공 쪽의 고객들은 외산 솔루션보다 조금 더 국산 솔루션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뚜렷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세우는 차별화 전략은 가장 빠르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고객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또 고객들이 재사용하시고 또 재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실제 고객들이 코딩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수정사항이 좀 생겨도 쉽게 변경을 통해서 저희 고객들의 어떤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용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옴니 AI 에이전트의 경쟁력이 뚜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들려주세요. 글로벌 시장은 저희가 베트남에 지금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대만에 저희가 지사를 또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만에도 예를 들면 제조나 금융사 쪽 고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태핑을 할 예정이고요. 대만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일본으로도 빠르게 좀 진출을 하고 또 싱가포르로도 좀 지사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상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AI웍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무엇이며 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조직 문화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진 않아서 저희도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회사에서 좀 오래 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성공하는 리더들을 보면 서번트 리더십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옛날처럼 직책이 모든 권위를 다 이렇게 나타내는 건 아니고 이제
이제 관리자도 스스로 자기가 실무적인 모범을 보이고 실력을 보여주고 또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저희 회사에 잘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그 성장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성장을 위한 좀 고통을 피하지 않는 라는 말인데 사실 성장에는 그 단순히 이렇게 변화가 아니라 탈바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탈바꿈을 하려면 그만큼의 성장통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네, 그런 어떤 성장통을 피하지 않고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뭐 사회 가치, 또 사회 변화, 사회 혁신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저희 회사를 좀 꾸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와 문화로 좀 회사를 좀 키워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대표님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뭐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저는 그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다양한 분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 취약계층이라는 말 자체에도 여러 가지 저희의 좀 선입견과 편견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폐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나고 반복 작업에 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품질의 데이터를 레이블링 하시는 데는 굉장히 특화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사례처럼 저희는 조금 더 그 직원들의 약점보다 좀 강점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어떤 직원들의 성장에 한계를 두진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의 자폐장애인 분들 중에 단순한 데이터 레이블러로 들어왔다가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리뷰를 하는 걸 했다가 요즘은 AI 모델과 데이터를 검증하는 일까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성장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커리어 패스가 또 개인별로 또 강점에 따라서 더 다르게 설계가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좀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고용한다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분들을 강점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강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좀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웍스의 미래를 지켜보는 분들과 잠재 고객 및 파트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희 고객분들 대부분 B2B 고객이실 텐데,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이 많으신데, 이 큰 회사일수록 혼자 하실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AI라는 또 새로운 분야에 또 진입하시고 또 혁신을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같이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애자일하게 움직이고 또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기업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도 공감해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또 다양한 사회 문제도 함께 해결하면서 모두가 공존하고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